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방 엔지니어 멘토 장우대 교수입니다. 강의바다 소방설 관리사에서 강의할 과목은 1차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기계 분야를 담당합니다. 2차는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계 분야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기초가 좀 넉넉하신 분들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토리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키워드 강의, 앞머리 따는 강의보다는 키워드 강의로 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물론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를 믿고 따르세요.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경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건축물 화재 성상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분리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어떤 건축 구조체에 따른 분류로 보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기사를 넘나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 환기량에 따른 분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환기량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의 그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 원활하게 산소가 유입되느냐, 유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기량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크게 환기 지배 화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료 지배형 화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환기 지배형 화재는 보통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초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이따가 다 분리를 할 겁니다. 최성기가 있고 보통 감세기로 나눠집니다. 일단 서로 이렇게 넘나들으셔야 돼. 뭐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보통 성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전기화재라고 합니다. 또 성장기를 기준으로 성장기 지나서 후레쉬오버를 경고하면 더 좋죠. 최성기 때부터는 후기화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기화재, 그죠? 그 다음에 후기화재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어떤 건축물 화재건 간에 보통 건축물은 크게 이제 내화 건축물과 비내화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비내화 건축물의 대표적인 건 목조 건축물로 해석을 하는데, 결론은 미리 이제 앞서갈게요. 배우신 것들이니까 내화나 비내화나 기본적으로 화재 전기 화재에서는 전부 다 연료가 지배하는 화재입니다. 연료가 지배하는 화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세요. 어차피 화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열에너지의 발생은 뭐에 따라 들려진다는 거야? 뭐에 따라? 화재 초기에는 보세요. 화재 거실에 산소 많잖아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물 화재니까 대부분의 고체가 많아요. 그럼 고체에서 분해되는 가스만큼만 타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는 분해 가스량에 따라서 산소는 항상 풍부하니까 이 그 가스가 분해된 가스가 공기중으로 확산돼서 나와야지 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열이 발생하든가 말든가, 그걸 가지고 뭐 연소 속도를 따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지금 성장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전기 화재는 연료가 어떤 열에너지의 발생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는 평상시 많으니까. 이거는 내화든 비내화든 항상 전기 화재에는 연료가 지배하는 화재인데, 이 후기 화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후기 화재가 환기 지배가 나타나느냐, 즉 산소의 부족함을
나타나는 화재냐, 산소의 부족함 없이 연료에서 연료로 끝나느냐. 앞에는 항상 연료거든. 연료에서 연료로 끝나느냐, 연료에서 환기 지배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분리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전기 화재는 연료 지배 화재인데 후기 때 환기 지배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나타나면 환기 지배형 화재, 안 나타나면 뭐야? 연료에서 연료로 끝나는 연료 지배형 화재로 보겠다. 그러면 환기 지배형 화재의 대표적인 건 뭐냐? 기본적으로 밀폐도가 높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제 나눠져요. 보통 우리가 구획화재는 화재 역학에서나 다루는 학문입니다.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완전 밀폐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약 100m 삼승의 완전 밀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완전 밀폐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뭐하러 완전 밀폐된 건물 뭐하러 만듭니까? 용도가 없잖아요. 함로 출입문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밀폐도가 높냐, 낮냐 이런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통풍이 원활하지 않는 밀폐도가 높은 건축물, 밀폐도가 낮은 건축물 이렇게 분류해야지 완전 밀폐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실험을 할 때 구획화재는 완전 밀폐를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얘를 뭘로 잡아주시면 돼요? 내화 구조 건축물, 그죠? 내화 건축물로 합시다. 내화 구조라는 말은 빼고 내화 건축물 화재. 내화 건축물 화재가 보통 환기 지배형 화재가 나타난다. 분명히 아무리 내화 건축물이라도 전기는 연료 지배였고 후기 때 환기 지배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 얘기는 타는 연료량에 비해서 산소가 부족함을 느끼겠다는 거고. 실제 구획화재는요, 바로 뭐 후레쉬오버가 넘어가자마자 산소가 상황에 따라 제로 포인트로 떨어져요. 제로 포인트로. 그런 것까지 논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 후레쉬오버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적 묘사를 해요. 소규모 화재에서 실전체 화재를 전이냐, 연수 생성물도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레쉬오버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뭐가 많아요.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물질이 많은데 후레쉬오버 이후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 산소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완전 연소율이 높아요. 불완전 연소에 의한 뭐 일산화탄소 생성량이 많다. 아니면 물질에 따라 시아나수의 어떤 생성물이 점점 증가한다. 연소 생성물을 가지고도 흔히들 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후레쉬오버 전과 후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후레쉬오버를 보통 전실화재라고 하잖아요. 전실화재 전 단계를 성장기라고, 전실화재 후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흔히들 최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재 역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연료 지배형 화재라는 것은 연료에서 연료로 끝난다는 거죠. 항상 전기 화재는 연료, 후기 화재 때 환기 지배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통풍이 원활한 연료 지배로 끝날 것이다. 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비내화니까 이제 목조 건축물.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어떤 책자들을 보잖아요. 세 가지 형태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격증 쪽에서도 보면 기사 자격증 쪽에서는 구획화재도 잘 안 논해요. 보통 두 개를 논해요. 이 구획화재라는 용어는 저도 화재 역학 공부할 때 처음 배웠거든요. 2000년도에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무조건 환기 지배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이 열의 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발생은 연소 속도에 기인하고 연소 속도에 따라서 열의 발생, 열 에너지의 생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풍이 원활하면 연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원활하게 산소가 공급되니까. 그러면 뭐야? 연소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간당 생성되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산됩니다. 근데 분명히 환기 지배가 나타나는 화재는 느린 어떤 연소 형태가 나타납니다. 느린 연소 현상이 나타나고 고온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시기가 나타나. 근데 이런 것들, 연료 지배형은 절대 오랫동안 유지하는 시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훅 하고 훅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발화후 한 30에서 40분이면 화재가 끝나고 얘네들은 안에 있는 연료량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보통 우리 많이 보시죠. 내화 표준 온도 시간 곡선 보시면 한 4시간까지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4시간은 말이 안 되죠. 이 거실에 3시간 탈 분량이 있을 때 뭐 3시간 이상의 화재를 논하는 거지 뭐 겨우 뭐 30분 탈 수 있는 양 가지고 4시간, 5시간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충분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논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목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료량에 따른 분리가 아니고 환기량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환기량에 따른. 그래서 환기량이 그래서 전기화재 때는 환기량을 논할 필요 없다. 여기 아직은 충분한 산소량이 있는 거고 후기 때 얘가 나타나느냐 얘가 나타나느냐가 따라서 이렇게 지배형 화재가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우고 조금씩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저는 한꺼번에 좀 나눠볼게요.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화재 성상을 원하면 자, 쭉 한꺼번에 쭉 일단 정리를 해놓고 뭔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구상을 볼게요. 자, 우리 건축물 화재가 나왔어요. 실제 화재 성상을 한번 논해봐요. 이거부터. 그러면 이렇게 논하죠. 자,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한번 논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목조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조 건축물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지는데 봅시다. 내화는 이거 기억하시죠? 초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죠? 성장기. 그 다음에 최성기. 그 다음에 감쇄기. 또는 종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논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조는 약간 변형된 개념으로 갈까요? 약간 목조는 여기서 쪼갭시다. 목조는 워낙 기니까 목조. 목조는 이렇게 갈게요. 하나부터 화재 원인의 성립,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체 줄거리를 먼저 알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화재 원인의 성립, 그 다음에 무염착화, 그 다음에 발염착화. 근데 사실은요, 크게 초기 성장기까지는 목조나 내화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체가 목재 내화지 안에 있는 수용물은 똑같이 놓고 실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목조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장기까지는 영향을 잘 안 미쳐요. 오히려 최성기 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내화나 목조나 전기 화재는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초기거든요. 다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곧장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무염을 거치지 않고 발염으로 갖추시죠. 발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부 다 화재 초기입니다. 여기가 초기. 그죠? 그 다음에 똑같죠. 이제 출하.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그 다음에도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우리가 흔히들 말한 성장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성장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건축물 화재 시 이 현상이 한 4가지 정도로 요새는 많이 다루죠. 옛날에는 맨날 프레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만 다뤘는데 요즘은 뭐 플레임오버, 롤오버, 뭐 성장기 때 백드래프트, 종기 때 백드래프트 다 나눕니다. 성장기 때만 4개를 다뤄요. 요새는요.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실제. 그러면 성장기. 그 다음에 출하 다음에 뭐야? 최성기. 최성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맹화.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전기 화재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무슨 지배다? 연료 지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흔히들 후레쉬오버 하는데 후레쉬오버는 만약에 목조 건축물이건 내화건 후레쉬오버가 일어난다면 똑같이 성장기 쪽에 일어납니다. 성장기를 근거로 해서 너무 후레쉬오버 이후에 최성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야? 후레쉬오버가 일어났다는 건 이 방 전체에 불길이 돌았다는 거야. 모든 가열물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모든 가열물에 불이 붙었는데 이 목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어떤 공기의 산소의 부족함을 못 느껴. 그러니까 맹렬히 타. 근데 얘는 아무래도 어떻게 되냐? 밀폐도가 높은 건축물이니까 이제 점점 산소의 부족함을 느껴. 즉 환기 지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 또 틀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료에서 얘는 연료로 끝나죠.